박정용의 코칭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따뜻한 봄, 새로운 봄, 여러분의 봄 코치 이재경입니다. 전 국민 1인 1코치 프로젝트 코칭살롱의 마담, 영원히 영할 것 같은 영코치 박정영입니다. 네. 저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네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띄웠습니다. 제 멘트를. 그러니까요. 이 환절기다 보니까 저도 피해가지 못하고 약간 감기 기운이 온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오늘 녹음 못하면 어떡하지? 네,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목소리는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많이 쓰다 보면 네. 조금 더 잠길 수 있는데. 네. 제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불편하시더라도 들으시는 분들의 그 양해를 구하면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영코치님도 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사실 우리가 앞단에서 좀 이렇게 간간히 말씀드렸을 것도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그 CIT 코칭 연구소에서 HR들을 이제 초빙해서 하는 행사를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분기에 한 번씩 지난번에는 그 성과 관리와 관련돼서 진행을 했었어요. 네.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제가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HR 분들을 모시고 네. 이런 행사를 하게 너무 되면 고생하셨어요. 준비하시느라. 네. 그러면 열심히 또 연구하거든요. 이제 요번에는 진짜 외국 논문 읽느라고 제가 막 우스갯소리를 토 나올 뻔했다고.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또 좀 했기 때문에 우리 또 팟캐스트의 애청자분들께 조금 선물이라면 선물.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프리뷰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계시는 HR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목이 성과 관리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네. 너무너무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예, 저희가 이걸 그냥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번 방송으로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원래는 선착순으로 24분이었나요? 네, 저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강의장에서 진행을 하곤 했는데 저희 공지를 띄우자마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결국은 외부에서 그렇죠. 예. 외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더 큰 강의장을 대여를 해서 큰 행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출혈이 심했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던 분들의 러브콜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때 내용이랑 연결을 해서 기업 코칭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그렇죠? 네. 북카 시대의 성과 관리에서 코칭해주는 힘이 무엇인지 좀 영코치님의 그 연구 내용들을 공유해볼까 해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북카 시대는 많이들 언급을 하시는데 저도 뭐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다 보면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북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이 그 프리뷰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정말 북카가 우리의 삶에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카가 사실은 되게 급변하고 변동이 심하고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하고 되게 복잡하고 모호해서 정답이 없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북카가 기업 장면에 이제 일을 하는 현장으로 갔을 때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빨라요. 그죠? 변화가.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했던 연례 행사처럼 했던 연초에 목표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평가하고 얼마나 달성했나 이러한 연례 행사로 진행됐던 게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세웠던 목표가 연말 때까지 유효하지가 않을 수 있다.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목표 수립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컨트롤 C 해서 작년에 했던 거 누르고 혹은 위에서 떨어지니까 내게 아니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냥 이거 해야 돼라고 했던 이 목표 수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헤비추얼리 골 세팅 하지 말아라. 왜?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기부여되는 건 내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현재와의 이 갭을 좁혀나가면서 내가 성장하는 이 재미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과 관리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목표 수립을 그냥 내가 연례 행사처럼 하니까 하는 거야. C, 컨트롤 V.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되게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게 되는 거죠.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VUCA 시대에서 그 Natural Cycle of Work라는 부분 표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그러한 아주 사이클이 바뀐 거예요. 너무 짧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간 단위로 진행됐던 게 그것이 분기 단위로 짧아지고 이제는 더 짧아져서 이제 태스크 단위로. 근데 물론 태스크도 되게 한 달짜리 태스크가 있는가 하면은 그쵸. 뭐 1년, 2년짜리 태스크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결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 많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모호함에서 목표를 수립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모호한데 어떻게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스마트한 목표만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그죠? 되게 과거의 경험이 미래에도 계속 그 경험 그대로 예측이 되는 태스크일 경우에는 스마트한 목표가 유효하지만 되게 복잡한 그죠? 고도의 태스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저희가 흔히 목표 수립을 할 때 쓰이는 어떤 뭐 공식처럼 네, 스마트 기법 막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1년 후에 목표를 구체적으로 스마트하게 세우라고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습관적으로 헤비추얼리하게 그냥 세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업에 계신 분들은 그걸 느끼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목표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VUCA 시대에는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네. 우리가 코칭에서 저희 그 CIT에서 사실은 목표라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그 전에도 되게 많이 말씀드렸고 저희 블로그에도 되게 많이 올려져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코칭에서는 스마트한 목표가 맞지 않다. 목표에도 위계가 있다. 하이 레벨의 목표가 있고 로우 레벨의 목표가 있다. 왜냐하면 코칭은 되게 그 러닝과 성장과 학습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단의 첫 세션부터 목표를 스마트하게 세우면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왁구가 짜여지는 거잖아요. 프레임이 짜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프레임 안에서만 러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코칭은 사실은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디 엔드 모습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귀납적 성향이 되게 많다. 그래서 코칭에서의 목표는 스마트한 게 오히려 학습과 러닝과 그야말로 디스커버리 러닝과 어떤 성장, 그로스라고 하는 부분을 제한할 수 있겠네요. 제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요번에 이러한 그 이미 해외에서 나온 많은 아티클에서 이걸 언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진정성 있는 목표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목표를 스마트하게 세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직도 그런 것이 유효한 어떠한 조직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업무 특성상 일하는 어떤 태스크의 특성상 그런데 이제는 애자일하게
골 세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전 너무 반가웠죠.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때를 만났나 봅니다. 물 들어오고 들어오기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노져야겠습니다. 그러면 또 기업 장면에서 이런 뷰카의 시대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에 집중이 됐지만 그야말로 성과 관리가 그러니까 연례 행사처럼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연중 그쵸. 수시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 이유는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세웠던 것들이 연말까지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고 이제는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돌발 변수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앞단에 예측한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민첩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모호성 때문에 구성원들이 갖는 심리적인 그 어떤 기본적인 심리적인 상태? 네,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하죠. 네, 안개 속을 혼자 헤매고 있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5년 뒤에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맞아요. 이런 경쟁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더들의 조금 더 뭐랄까요? 밀착 지도라면 밀착 지도. 그래. 당신 제대로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조금 갭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수시로 듣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피드백 그러면 다 쌓아놓죠. 다 쌓아놔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연말에 한 번.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단순히 당신을 평가, 이밸류를 하기 위한 어떠한 피드백이 아니라 당신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한 피드백 대화 거죠. 거죠. 진짜 그 연말에 한번 저도 이제 조직에 있을 때 그런 평가를 받아봤지만 연말에 몰아서 이렇게 한번 뭐 팀장님이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사실은 제가 그냥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이게 평가를 받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거기 안에서는 뭐 수정을 하거나 어떻게 제가 달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여지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 1년에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해주시던가.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G의 그 자이교 LG의 그 스택 랭킹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하이 10%를 항상 퇴출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가하고 근데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되게 경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위자들은 계속 내보내는 거. 그랬는데 이제는 북한 시대에는 사실은 인력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보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축적된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경쟁이 되게 높은 밸류였다면 이제는 성장과 협력, 협업, 콜라보, 콜라보레이션이 너무 중요한 가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성장시키는 거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협업해서 더 높은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진 거죠. 경쟁력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평가에서의 경쟁과 사실 경쟁력은 다른 거잖아요. 너무 다른 거죠. 네. 이제는 경쟁보다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성과 관리는 어떻게 보면 연말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좀 존재하는 건데 사실은 기업에서 성과 관리 왜 하나요? 라고 하면 뭘까요? 본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도 되게 네, 효과적으로 그쵸.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시대에는 그런 과정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또 더 중요해졌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HR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많은 이제 아티클에서 그럼 당신의 지금 현존하는 성과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효과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있긴 할까요? 싶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존재하는, 현존하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성과 관리 시스템이 조직에도 효과적이지 않고 유효하지 않고 개개인한테도 또 물어보면 만족하느냐 그러면 만족도가 뚝 떨어지죠. 네, 항상 또 그런 공정성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가라고 한다면.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글로벌리는 사실 2015년 G가 그러한 절대 평가 스탁 랭킹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벌림으로써 엄청난 큰 변화가 시도됐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2019년을 계기로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단순히 지금 많은 분들이 단순히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고 있다라고 방향성을 잡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방향성이지만 더 크게는 성과 관리 시스템이 변하고 있는 거죠. 왜?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시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 있고 수시로 우리가 성과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코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진짜 아까 토 나올 정도로 아티클을 봤다고 했는데 쭉 수렴해 보면은요, 거의 모든 기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컨버세이션이에요. 대화. 네. 우리가 피드백 할 때도 피드백 주는 거 아니다. 피드백 대화다. 엄청 강조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 기억나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조직에서 퍼포먼스, 성과를 내는 것은 피드백이 아니다. 네. 피드백 그 자체가 아니다. 뭐냐? reaction to feedback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줬을 때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성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CIT에서는 피드백 대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구성원이 반응하고 왜냐하면 또 그러면 본인이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경청하고 또 다시 또 리더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질문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코치님이 그동안 했던 말씀들이 이제 뭐 해외 자료에서 아티클로만 올라올 때가 됐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읽으면서 너무 기뻤고 뿌듯했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2002년도에 코칭이 들어왔을 때 약간 섹시한 거? 지금까지 코칭이라는 단어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정말 코칭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구나. 저희가 전 국민 1인 1코치라고 말씀드리는데 맞아요. 네.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컨버세이션 대화라는 그게 중요해졌는데 여기서 코칭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컨버세이션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 계속 얘기되는 거는 ongoing, 지속해야 되고 regularly, 규칙적으로. frequent, 자주, 뭐 리얼타임, 바로 즉시, 뭐 이러한 표현들이 되게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종합해 보면 꿰뚫고 있는 건 meaningful convers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화가 돼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제 이런 컨버세이션을 조금 더 이렇게 빈번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 조직에서 나 구성원들이랑 맨날 얘기한다. 업무 체크한다. 이게 업무 체크랑 뭐가 다르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1대1로 대화하는 거를 다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 역시도
되게 많은 대화들을 하죠. 일이 많으면 사실 일과 관련돼서 뭐 이메일상이든 뭐 카톡이든 어떤 그쵸. 내부 시스템이든 네. 면대면도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이런 meaningful conversation이 부각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단순 업무 체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단 meaningful conversation이 되려면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네. 가져야 돼요. 이게 네. 뭐냐면 내가 이 대화에서 어떠한 이야기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그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리더의 요소이잖아요. 역할로 꼽았던 거죠. 네, 되게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뭔가 대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맞아요. 안 네. 해야 되나 이런 거가 내 머릿속에 계속 깔고 있다면 사실은 되게 내 안에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코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요. 우리가 meaningful conversation이라는 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를 뛰어넘는 더 깊이 있는 대화여야 돼요. 네. 근데 업무 체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표면적인 얘기들. 표면적인 얘기, 그다음에 되게 바쁘니까 되게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meaningful conversation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구성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굳이 나랑 그쵸. 얘기 안 해도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성원 혼자서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영역까지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인텔의 CEO 앤디였나요? 앤디 그로브였나요? 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리더들한테 구성원들로부터 이미 이제 얻을 수 있는 답을 다 얻었다라고 판단될 때,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another question을 할 타이밍이다. 네. 그러니까 진짜 바닥을 칠 때까지 가보라라는 끝까지 거예요. 가서 거기서 네. 한 발 더 나간 네. 그래야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이상을 가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새로운 창의적인 어떠한 솔루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코칭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리더들이 그야말로 컨버세이션에 있어서 되게 기본적인 코칭 역량뿐만이 아니라 되게 더 심화의 역량이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들 코칭을 배우셔야 됩니다. 네, 배워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프로젝트를 할 적에 제가 워낙 리더분들한테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솔루션 먼저 주시지 마시고요. 구성원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세요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 대화 모델로 스타를 쓰잖아요. 그 스토리. 일단 많이 들으시려고 노력하세요. 예, 아주 꾹꾹 참으시면서.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예, 목표. 진정성 있는 목표. 근데 이제 진정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 정말 이 이슈에 있어서 네가 원하는 상태가 어떤 거냐, 뭘 얻고 싶으냐, 뭐 이런 것까지는 가세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서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왜 우리는 코칭 받고 나면 좀 뭔가 내가 개운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성원들이 이렇게 컨버세이션 팀장님과 컨버세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더 안 받고 싶다거나 팀장님만 개운해. 그렇죠. 팀장님만 개운해요. 그래서 대체 이게 왜 그럴까를 봤더니 이제 스토리 했죠. 타겟 했죠. 그다음에 이제 액션 플랜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액션 플랜에서 거의 99% 실행 계획을 그냥 그래? 그러면 장단점 파악해서 보고서 작성.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수시로 컨버세이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특히 특정 그 조직에서는 모든 팀장님들이 바이위클리 격주에 한 번씩은 이 컨버세이션을 가져라. 원온원을 해라라고 했는데 2주에 한 번씩 팀장님을 만났는데 2주에 한 번씩 매번 보고서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컨버세이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안 들으셔서 제가 스토리 부분에서 많이 들으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강조를 했는데 나중에는 봤더니 질문에 대한 심화 역량. 그죠? 좀 더 깊게
파고드는 생각을 자극하는 그렇죠. 이 역량이 부족하신 거예요. 이제 심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심화 단계로 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력들로 그런 기본 역량에 대해서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코칭을 시작했던 2000년 초기에 비해서 이제 많은 리더분들이 들어야 돼. 질문을 해야 돼. 네. 내가 그냥 자꾸 내 경험에 의해서 솔루션을 던지면 내가 꼰대가 돼. 맞아요. 내가 예전에는 말이지 라고 하면 난 꼰대야. 이런 인식은 되게 많이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참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참는 거에서 이제는 디벨롭하고 자극하고 이런 보다 적극적인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렇네요.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CIT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공개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요새 그런 모멘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개 과정을 하면 개인적으로 코치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최근에 했던 저희 공개 과정, 베이직 과정 기수에는 전원 기업에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크게 지금 조직 내에서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또 코칭에 대한 니즈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걸 진짜 저희 현장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계속 구성원들과 대화해라. 왜냐하면 구성원들도 되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스피드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고도의 어떤 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춘기 때 이렇게 급성장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골다공증 생긴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안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리더들의 어떤 역량이 더 필요하고 도움이 더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네. 리더라는 건 이제는 더 이상 뭐 성과를 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좀 피플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근데 그게 또 본인의 그 팀의 또 성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피플 매니지먼트는 왠지 모르게 HR이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그쵸. 이제는 피플 매니지먼트를 이제는 리더가 직접 해야 되고 HR은 그 리더가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렇네요. 오늘도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정희 코칭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은 저희가 VUCA 시대의 성과 관리에서 코칭의 역할, 코칭이 주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종합해서 마무리 멘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조직 내에서 모든 어떤 그 제도가 다 사라져도 저는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래도 계속 남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성과 관리라고 생각해요. 네. 왜? 그것이 없으면 조직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성과 관리 이퀄 평가에 너무 좀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티클을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밸류에이션하고 점수를 매기는 순간 그게 블랙홀이에요. 근데 그게 뇌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순간 이 뇌의 어떤 부분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냐면은요. 전쟁. 방어하고 공격하고 싶고. 네. 그래서 평가를 할 적에 점수를 얘기하면서 디벨롭까지 다 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절대에서 상대에서 절대로 바뀐다가 아니라 과연 우리 조직에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성과 관리 시스템이 과연 우리 조직에 우리 구성원들한테 유효한가? 정말 뭔가 유익을 주고 있는가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기이지 않을까. 네. 조직이신 분들이 또 많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블리파이 시키면 많은 그 외국 그 사례들을 보니까 거기서 아주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각각의 조직이 추구하는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성과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제로에 가장 크게 꿰뚫고 있는 건 각각의 조직이 추구하는 철학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의미 있는 대화들이 이제 습관이 되면 그게 그 조직의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철학과 어떻게 온라인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성과 관리 시스템의 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알람을 해요. 성과 관리 시스템은 IT가 아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중요하냐? 당신들이 추구하는 철학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더라고요. 되게 심오하죠? 네, 결국은 사람이네요. 박정희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은 또 기업 코칭? 과 관련해서 뷰카 시대의 성과 관리에서 코칭이 주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하셨죠? 영코치님?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심쿵 질문 오늘은 어떤 질문인가요? 네,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했던 성과 관리와 관련돼서 HR 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네, 어떻게 보면 또 조직에 있건 없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코칭 살롱의 마담, 영코치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당신 조직의 성과 관리에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습니까?